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객체지향 개념에서 객체 얘기죠. 데이터와 함수를 함께 묶어서 외부와 경계를 만들고 필요한 인터스페이스만을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을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객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객체 오브젝이라고 하죠. 오브젝.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컴퓨터 세계로 옮겨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 엔티티, 개체, 사람, 자동차, 학교 이런 것들을 기능까지도 결합시켜낸 것을 우리가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컴 세계로 가져오는데 데이터만을 가져오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만이 가는 게 아니라 기능까지, 펑션 이것까지 만들어내면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거 이거 우리가 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체, 오브젝트.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시켜서 컴퓨터 세계로 이동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객체라고 하는데 이 객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틀을 뭐라 그래요? 틀 혹은 툴 이걸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내면 여러 개로 계속 객체를 생산해낼 수 있어. 재사용이라고 하죠. 이거를. 붕어빵이라고 한 붕어빵 틀. 이거는 클래스고 틀을 가지고 계속 붕어빵을 만들어내죠. 이걸 객체 혹은 객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객체들이 만들어지면 뭐 사람이라고 하면 인조인간을 만드는 틀. 그 틀, 인조인간을 만드는 틀이 바로 클래스고 그 인조인간을 틀을 통해서 계속 찍어내면 얘네들이 객체죠. 그렇죠? 얘가 객체 인스턴스. 이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는 어트리뷰. 데이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어트리뷰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기능을 뭐라고 한다? 펑션을 메소드라고 하죠. 메소드. 그래서 이거를 한 틀로 묶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고 그걸 객체를 막 생성 안 하면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죠. 대화도 하고 가리키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그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똑같은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는 메소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메시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객체들이 막 생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서로 얘네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사람끼리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메시지라고 한다. 객체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현실 세계에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걸 주면 내가 윗사람이 명령을 주면 그 명령을 받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객체에서 어떤 명령을 주게 되면 얘가 그 내용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형태의 객체 간의 상호작용, 인터페이스를 전달하는 데이터를 메시지라고 한다. 캡슐화는 뭐냐면 일단 객체화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틀로 묶었다. 클래스화 시켰다는 얘기는 여기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A라는 데이터, B라는 데이터, C라는 데이터, D라는 데이터 쭉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기능들도 존재한다면 얘네들을 외부로 전혀 노출시키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이 객체화, 객체 프로그램 하기 전에는 노출이 막 됐어요. 문제 있고 부작용도 많고.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어. 그러나 공개는 하고 싶어.
요 놈은 약간, 요거 B라는 놈은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럼 어떻게 써요? 여기를 바로 퍼블릭이라고 하는 걸 써서 이 외부는 공개시키겠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캡슐이라고 하는 겁니다. 캡슐화. 바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객체, 데이터와 펑션, 속성과 메소드를 하나의 틀을 묶어서 외부로부터 노출시키지 않도록 만드는 이 클래스 기술 자체를 캡슐화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객체에서 클래스, 객체화시키는 자체가 바로 캡슐입니다. 캡슐화시켜서 상호작용하겠다. 사람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기본 속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이름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다 속성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이게 다 기능이죠. 이거 하나를 묶었잖아.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내 마음이라든지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은 전혀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 노출시킬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럼 퍼블릭으로 하는 거고 절대 보호해야 돼 이런 것들은 프라이빗으로 써서 절대 보호해주는 이런 형태를 캡슐화라고 해요. 캡슐화. 다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어내면 이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해낼 수 있죠. 자, 객체 틀을 가지고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내면 얘네들은 다 똑같은 애들이야. 인조인간이면. 근데 얘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얘는 좀 다른 성격을 갖고 해야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 서로 성격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른 것처럼 객체를 생성해낼 때 그 기능, 형태, 사용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다형성이라고 하고 다형성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하나는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죠. 오버로딩은 뭡니까? 한 클래스 안에 함수명이 동일한 게 되게 많은 거야. 함수명. 한 클래스 안에 함수가 똑같은 게 되게 많아. 그런데 거기에 사용 형태가 다른 거야. 즉 인수를 다르게 해서 다른 형태로 쓰는 거. 이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하고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클래스가 여기도 있고 여러 개 클래스가 존재한다. 그런데 함수명은 똑같아. 이런 형태는 오버라이딩 형태야. 이때 이건 상속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상속. 상속이라는 건 상위 객체. 여기서 만들어졌을 때 얘한테 상속을 시켰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드는 기능도 있지만 상위에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다 내려받는 겁니다. 상속이라는 건 뭐 유산상속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프로그램 내에서는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상속을 받았다는 걸 혈연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 부모 성격을 닮았다. 이건 부모랑 생김새가 비슷하다. 이런 유전적인 개념을 보게 되면 그런 것 뜻이 있죠.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아버지의 부모의 객체를 다 물려받을 수 있어. 부모가 할 수 있는 능력. 아니 사람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뭐 축구 선수면 자식 꼭 축구 잘할 이유가 없잖아. 못할 수도 있고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혈연 관계는 그렇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상위 부모 클래스가 있고 부모 객체가 있다면 걔를 상속받으면 부모가 하는 일을 다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축구 선수면 축구 선수도 해. 하고 싶으면.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관계를 계속 가짐으로써 상위 객체의 모든 기능과 데이터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객체 입장 개념에서 데이터와 함수를 묶어둔 게 바로 객체고 이를 객체화시키는 자체를 뭐라 그런다? 바로 캡슐화라고 그랬죠. 캡슐화. 다형성은 어떻게 돼?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고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 이런 형태를 얘기하면 다형성이고 상속은 위의 기능, 상위 객체의 모든 기능을 다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면 상속. 메시지는 객체 간에 서로 데이터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러면 메시지가 되는 거니까 답이 두 번째가 되겠죠.